연말까지 FOMC 행사가 한 세네 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뎁트 실링이라는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터져서 혹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지금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중금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특별한 변수들은 어떤 변수들인가요? 그거는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져갈 희망이 보일 때 기준금리 하락도 진행되지는 않을까요? 기준금리 인하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980년대 미국이 이제 두 자리 인플레이션을 당했을 때 그때도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해서 중간에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물가가 다시 치솟아서 연준이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잘 아는 연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듯 한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잡혀야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팽창을 쓸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2%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올해서부터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춰서 이제 임금 인상이 진행될 텐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5% 내이기 때문에 즉 근로자들의 임금이 한 5% 정도 이제 인상이 될 거거든요. 게다가 서비스 물가 지수는 다른 상품 물가 지수하고 달리 지금 쉽게 꺾이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지금과 같은 4, 5%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견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는 5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실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즉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오래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1980년대 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나요? 1980년대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설명하자면은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당시에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준 의장인 펄 볼커의 생각은 이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시중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야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에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중의 인플레이션이 10%면 그 당시 기준금리를 14% 정도 되게 한 번에 자그마치 4%를 올린 적도 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최고 13.5%까지 치솟자 기준금리를 한 19% 이상 올림으로써 시중금리는 21%가 넘게 시장에서 형성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보다 그렇게 5, 6% 금리가 높아야 비로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에 들어옴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장기물 국채금리 같은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전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지속돼서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이 너무 좋아서 약한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은데, 만약 내년 1분기까지도 고용이 좋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될까요?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통화 긴축을 통해서, 즉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들어닥쳐서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늦어지면 후자의 방법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양적 긴축을 통해서, 즉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중에는 특히 대형 은행에는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유동성을 줄여나가서 인플레를 잡는 데는 건 앞으로도 상당 시간,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 그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 악재가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슈, 그리고 미국 중소은행 이슈, 장기채 이슈 등 부정적인 전망을 조금 많이 진단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실제 주식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성장을 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현재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도 주식시장은 버티고 있는 걸까요? 우선 첫째는 미국 같은 경우 아직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용이 좋고 비교적 경기가 건조한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은행과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요. 그동안에 워낙 많은 돈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또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